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3 공부법 특강 생명과학원의 박수현입니다. 선생님이 그 수능 개념이라든지 이런 강의를 하면서 종종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전국에 있는 학생들에게 재난 문자를 보내서라도 지금 이 시간에 이 시기에 이 공부 안 하면 큰일 납니다 하는 그런 알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공부법 특강이라는 강좌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선생님이 학교에서건 아니면 수강 후기를 통해서건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맞지 않는 수준의 공부를 맞지 않는 시기에 하면서 시행착오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시간을 좀 줄여주고자 이 시간에 알차게 한번 구석구석 디테일하게 구성을 해봤으니까 전체적으로 쭉 들으시고 그 흐름을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강좌는 총 3편으로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상위권 공부법, 두 번째는 중위권 공부법, 마지막으로는 하위권 공부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상위권인 학생들은 이 첫 번째 편만 봐도 상관이 없지만요, 중위권이나 하위권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첫 번째 편부터 마지막 편까지 쭉 비교하면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준에 따라서 시기별로 해야 되는 공부가 이렇게 다르구나, 내가 이 시기에 이 공부를 하고 있다면 잘못된 거겠구나, 아니면 적절한 거겠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두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준비가 됐죠? 일단은 상위권 공부법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첫 번째로 이렇게 나올 텐데, 상위권. 이름만 들어도 두근두근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학생들을 상위권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는가? 마음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선생님은 기준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생명과학원을 배운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내신을 1등급에서 아주 아깝게 2등급 초반까지 받은 학생들, 이 학생들은 기본기가 그래도 탄탄히 다져져 있는 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상위권이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는 생명과학원 안 배웠을 수도 있으니까 이 2학년에서 치른 학력평가에서 생명과학원을 선택했을 때 1등급이 쭉 나왔던 친구들까지는 상위권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다.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별표가 하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과학원을 학교에서 배우긴 배웠는데 그 과정이 1학년 때 편성이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극 1등급 초반을 받았더라도 일단은 중위권으로 간주하고 공부를 시작하는 게 좋아요. 왜냐? 여러분들 1단원 내용 기억나나요? 2단원. 벌써 그 1, 2단원은 배운 지 1년 반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부분이 망각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를 인정하고 그 겨울방학이나 3월 초까지 그 기본기를 다시 한번 다질 필요가 있어요. 그 이후에 완벽하게 마무리가 된다면 상위권 루트로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으니까 지금은 너무 어떤 조급한 마음 가지지 말고 그렇게 시작하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럼 상위권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크게 커리큘럼을 훑었을 때 이렇게 3개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일단 수능 준비를 시작하는 첫 강의죠. 그래서 수능 개념은 아마 1월 말까지는 거의 다 완강이 됐을 거예요. 이 학생들은 생명과학 1에 대한 내용이 많이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다 해결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첫 번째 연계교재인 수능특강이죠. 그럼 수능특강은 아마 3월 말 4월 초중순까지 되어야 강의가 완강이 될 거예요. 선생님들이 촬영하는 것이. 그런데 여기는 3월 초라고 완강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개념 공부를 한번 제대로 했기 때문에 1, 2단원은 선생님들이 강의해 주시는 흐름에 따라서 오셔도 되고요. 3단원 후반이나 4단원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하기에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3월 초까지 다 먼저 끝내놓으세요. 그 다음에 강의로 확인하고 싶은 부분은 그 나중에 주말을 이용해서 들어도 괜찮기 때문에 일단은 3월 달에 바빠지기 전에 수능특강까지는 끝내놓는 것으로 우리 상위권은 계획을 세워봅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자 마지막 우리 연계교재인 수능 완성은 여름방학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친구들은 7월 말 8월 초까지 끝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 다른 걸 하다 늦어졌다 하면은 늦어도 8월 말까지는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야 그 이후 공부에 차질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대략 얘기를 했고 이제 그 시기별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지금 상위권입니다. 그래서 상위권은 아까 얘기했듯이 3월 초까지는 수능특강을 한 번은 훑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가 해서 그런 그 기준을 잡고 공부 계획을 세우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3월이 되면 겨울방학과는 정말 다른 삶이 펼쳐집니다.
여러분들 겨울방학 때는 온전히 수능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개학과 동시에 내신에도 그 신경을 써야 되죠. 왜냐하면 3학년 1학기의 그 내신 성적이 수시 지원할 때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시로만 나는 달리겠다 하는 친구들도 우리 정시에서 수능 점수만 반영하는 거 아니거든요. 일부 학과는 정시인데도 불구하고 수능 점수 40, 내신 점수 50 들어가는 과도 있어요. 물론 그 많은 그런 학과가 많진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내신 성적을 마냥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특히 뭐 그 수시 지원할 학생들은 생기부라든지 이런 것들도 만들어 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힘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능 때까지 미리 끝내놓으라는 이유도 그겁니다. 우리가 학기 중에는 내신에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시간을 쪼개서 수능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계획이 점점 미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긴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기 때문에 틈틈이 기출문제를 풀면서 그 개념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어떤 적용하는 연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말에 한 번씩 쭉 오늘은 1단원을 한번 내가 개념을 읽어봐야겠다. 아니면 그 다음 주는 뭐 2단원 앞부분을 읽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한 번씩은 돌려야 까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3월에는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3월에 학평을 보죠. 이게 N수생들 없이 고3 재학생들만 보는 첫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때 한번 자기의 위치를 점검하셔야 돼요. 만약에 겨울방학 동안에 제대로 공부를 해놨다면 이 상위권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무리 없이 1, 2등급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거기서는 그 점수, 등급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본인이 어디서 좀 헤맸는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골라낸 다음에 4월 학평에서는 똑같은 부분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자, 이게 이 시기의 공부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5월이 되면 잘 들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의 5월. 그냥 마라는 내용이 그냥 붙은 게 아니에요. 이때가 되면 한 4월 말쯤 돼서 중간고사가 끝납니다. 열심히 밤새워가면서 내신 공부했는데 그게 일단 하나 탁 없어지면서 풀어지죠? 그러면서 날씨는 점점 따뜻해지고요. 그 다음에 학교 행사, 뭐 축제니 체육대회니, 고3은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밖에서 막 깨르르 깔깔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공부 집중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태인데다가 학교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인 것을 감안하고, 그래, 수업도 안 되는데 수행평가 이 기간에 몰아서 하자. 선생님들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뭐 과제 해야 되지, 발표 준비해야 되지, 이러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공부하기 어려운 시기 5월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위권인 학생들이 이때 흔들리면 타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는 6월 모의평가를 준비하는 시기다 라고 한 달 전체를 잡으세요. 우리가 내신 준비할 때는 한 2, 3주 전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어디까지 봐야 된다. 내가 이거를 개념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고 뭐 우리 학교 기출문제를 구해서 풀어보고 이런 계획이 쫙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6월 모의평가 준비도 내신 공부 준비할 때 준비하셔야 돼요. 개념 일단 한 번씩 싹 훑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능 특강 다시 한번 훑어보고, 기출문제도 내가 막혔던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고, 이런 준비를 통해서 6월 모의평가에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 점수를 가지고 나중에 수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좋은 점수 받아놔야 그 자신감을 가지고 쭉 1년 동안 마무리 공부할 수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시험이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6월 모의평가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기말고사 준비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중간고사 아무리 잘 봐도 기말고사 못 보면 내신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까지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6월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7, 8월 이 방학이 되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수능을 위한 온전히 수능 준비를 할 수 있는 꿀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학기 동안 내신과 수능을 병행하면서 몸과 마음이 굉장히 지쳤을 겁니다. 이때 딱 방학이 들어가면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내가 온전히 수능 공부만 할 수 있다 라고 집중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수시 지원해야 되는 친구들은, 특히 종합전형 쓰는 친구들은 이때 뭘 써야 되나요? 자소서를 써야 됩니다. 아주 힘들죠? 그쵸? 머리를 짜내가면서 창작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때 관건은 시간 관리와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자소서를 쓰다 보면 자괴감이 듭니다.
내가 지금 3시간 동안 썼는데 이거밖에 못 썼나? 내가 차라리 이 시간에 수능 공부를 했다면 더 많은 문제를 맞추고 할 수 있었을 텐데, 더 효율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차피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는 좋은 자소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시간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어떤 뭐 게임을 한다든지, 여러분들은 뭐 상위권은 그런 일이 잘 없지만 그런 시간을 줄여가면서 내가 수능 공부를 하려 해야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전체적인 관리를 잘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꼭 필요한 과정들이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냥 나는 지금 그걸 해야 되는 시기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수시 준비와 수능 공부 같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능 완성이 6월 말 7월 초 정도 되면 오픈하거든요. 그래서 연계 교재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쭉 풀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름방학 동안 수능 완성 마무리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때쯤 되면 상위권은 이미 그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20문항 중에 한 2, 3, 4문항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평이한 16에서 17문항을 30분 중에 15분 안에 다 푸는 연습해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단축하면 훨씬 좋고요. 그래서 이 연습을 해야 되고, 그 남은 고난도 2, 3, 4문항, 그죠? 2문항에서 4문항 정도를 남은 이것까지 해서 27분 안에. 그러니까 요런 3, 4문항을 12분 동안에 좀 신경을 써서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 기출문제, 한번 내가 봤던 문제를 시간 맞춰서 풀던지, 아니면 수능 완성 뒷부분에 보면 실전 그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거를 푸는 경우에는 이미 한번 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눈에 익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더 줄여야 돼요. 한 20분 안에 푸는 걸로. 그 다음에 수능 완성에 있는 실전 모의고사도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편이 아니기 때문에 17분에서 20분 안에 다 푸는 걸로 연습을 해야 나중에 수능에서 시간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상위권의 마무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9월에 딱 시작하면 9월부터 수시 지원이 시작돼요. 그래서 원서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자소서도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시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수능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는 그 페이스를 놓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시에만 올인하는 경우 주변의 친구들이 막 수시로 불려가요. 선생님한테 상담하러 가고 자소서 첨삭받으러 가고 뭐 면접 준비하러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어수선할 겁니다. 그때 자기의 중심을 잡고 딱 이어폰 끼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에 최대한 공부해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기에 기출이나 연계 교재를 최소 2회 더 추가적으로 반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야 되죠. 쭉 끝날 때까지.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아무리 어려운 유전 문제라도 여백에다가만 풀어야 됩니다. 어떤 연습지라든지 이런 거 안 주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그 좁은 공간에 알차게 메모해서 푸는 연습까지 같이 들어가야 실전 연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9월, 10월을 보낸 다음에 11월이 되면 이제 싱숭생숭하죠. 뭐 이렇게 수능장 뭐 발표 뭐 이런 것도 앞두고 있고, 그래서 그 공부가 집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여러 가지를 최종 점검하세요. 그래서 시간 단축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건강관리 마무리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는 멘탈 관리, 마인드 컨트롤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만약에 집중이 잘 안 된다면 우리가 처음에 봤던 수능 개념이나 수능 특강의 개념 부분 있잖아요. 그걸 한번 쭉 돌려 듣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가끔 수능 문제에서 과당이 이당륜이 단당륜이, 또 그 다음에는 엿단이 이당륜이 단당륜이, 이런 굉장히 지역적인 부분 물어봤을 때 분명 처음에는 공부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난도 문제를 위주로 풀다 보면 그런 부분을 망각하게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실수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마지막 점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그 상위권의 공부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 편 중위권 공부 방법 이어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